안녕하세요. 차재원의 시시비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돼버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윤 대통령도 답답했는지 얼마 전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딱 들어맞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의 여록을 새겨들을 만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입니다. 이 말은 2016년 대선 찬조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상대가 대선 캠페인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김 여사 역시 상대가 억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라도 발끈하기보다는 정말 품위 있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감하게, 단호하게입니다. 사실 그간 의혹이 리스크 차원으로 악화된 것은 의도적으로 뭉개기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 큽니다. 어떤 문제든 제기될 때마다 한 발 앞서 상세하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다 까발렸다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먼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판정했습니다. 표절이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후폭풍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대학 교수단체가 표절 프로그램 확인을 해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임을 들어서 즉각 학위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대 학생들도 이에 가시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간훈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학문적으로 표절을 하면 아내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표절 기준치는 20%. 대통령실에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상 자진 반납할 것이라는 김 여사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내가 학위를 포기하겠다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당장 학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쇼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여사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철저히 수사해서 의대 입학 취소라는 사법적 정의를 이룬 검찰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가감하게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관련 수사는 김 여사 빼고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한 채 전전긍긍 중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원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 수사했지만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진 출두해서 깔끔하게 혐의를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장 야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검찰의 공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받았습니다.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대선에서 이긴 사람은 뭉개도 꼼짝 못하고 진 사람만 불러내 혼쭐 내는 수사? 전전긍긍의 이번 차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또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공사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의 일부 시공업체가 김 여사의 과거 전시사업 때 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만 밝힐 뿐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안 업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시공업체 대표가 김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대통령실은 이미 초청자 명단을 폐기했다는 말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첫 출근길, 윤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살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궁금증이 커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고 결정적 자료를 다 공개하면 안 될까요? 대통령실도 김건희 리스크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패싱했던 전 정권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자세 맞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5년 이상 방치해놨다는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 정상화를 촉구해온 여당은 특별감찰관 일명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선정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하세월입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여권의 노림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럴수록 대통령실이 단호하게 나서야 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됩니다. 나는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차단하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김건희 리스크 대응법을 미셸 오바마의 어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더라도 when they go persistently, 우리는 가감하게 단호하게 대응한다. We go decisively. 감사합니다.